더덕처녀와 더덕산 주인 박대감의 사랑. 더덕처녀는 오늘도 더덕을 캐기 위해 산에 올랐다. 그곳 깊은 산에는 오래된 더덕이 많았다. 그녀는 정신없이 팔뚝만한 더덕을 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아래에서 사내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사내들은 다짜고짜 더덕처녀의 양팔을 잡더니 말했다. 이 산이 누구의 산인지 아시오? 바로 요 아래 박대감의 산이란 말이오. 그런데 허락도 받지 않고 이곳에서 더덕을 캐고 있으니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소. 따라오시오. 그러자 더덕처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나는 이 산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 더덕을 캤던 것이오. 그리고 산마다 어찌 주인을 다 알 수 있단 말이오. 박대감님이 이 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말이오. 도대체 애초부터 산과 땅의 주인은 누가 정하는 것이며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란 말이오. 그러자 사내들은 더덕처녀를 막무가내로 끌고 산을 내려왔다. 그렇게 박대감 집으로 끌려간 더덕처녀는 무릎이 꿇린 채 박대감과 마주했다. 박대감은 더덕처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네 인연,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산에서 더덕을 캐다니 괘씸하구나. 전연을 밧줄로 묶고 매우 쳐라. 그리고 관아에 넘기거라. 옥살이를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러자 더덕처녀는 울면서 말했다. 대감마님, 잘못했사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더덕에 손을 대지 않겠사옵니다. 박대감은 이쁘게 생긴 더덕처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동안 몰래 더덕을 캤으니 값을 치러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법이다. 무엇으로 갚겠느냐? 저는 돈도 없고 쌀도 없사옵니다. 갚을 길이 없사옵니다. 좋다. 그럼 내 집에서 종살이를 하거라. 그때부터 더덕처녀는 박대감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이 더덕처녀를 사랑채로 불러들였다. 내 수청을 들면 종살이도 끝나고 내 산에서 더덕을 캘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이제 그만 종살이를 끝내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캐간 더덕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끝낸단 말이냐? 그럼 너는 앞으로 종살이를 계속해야 하고 더덕도 못 캐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 너의 아픈 부모를 먹여 살릴 것이냐? 내가 더덕을 캐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괜찮겠느냐? 그러자 더덕처녀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박대감은 하인에게 술상을 내오도록 했다. 박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며 더덕처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취기가 오른 박대감은 더덕처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옷고름을 풀고 있는 박대감의 손길을 더덕처녀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더덕처녀의 알몸에서 더덕향이 물씬 풍겨왔다. 박대감은 더덕향에 취해 기분이 좋아졌다. 어디서 나는 향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알몸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그러자 더덕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거렸다. 박대감은 더덕향이 그녀에게서 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제일 좋아하는 향기가 더덕처녀에게서 났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 더덕향이 좋아 박대감은 자신의 산에 더덕씨를 뿌려왔던 것이다. 오, 너의 몸에서 더덕향이 나는구나. 이 어찌 이런 일이 있는 것이냐? 참으로 좋구나. 내가 더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박대감은 다급하게 더덕처녀를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자 더욱 진한 더덕향이 이불 속에서 풍겨났다. 내가 참으로 보물이구나. 어찌 이 같은 보약 같은 더덕향이 나오는 것이냐. 더덕향을 맡으니 내가 힘이 솟고 건강해지는 기분이구나. 내 너를 만난 것이 큰 축복이니라. 박대감은 크게 놀라며 기뻐했다. 더덕향을 유난히 좋아했던 그로서는 신기하게도 더덕향이 나는 더덕처녀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박대감은 더덕처녀 곁에 딱 달라붙어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그런데 더덕처녀는 박대감 몰래 친정집에 들러 병석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돌보고 정성껏 식사를 올렸다. 그리고 저녁이면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고 잠자리를 살폈다. 그런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었다. 박대감은 그런 더덕처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동안 부모의 불효를 저지른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다. 그 다음 날부터 박대감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반성하게 됐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해드린 효도까지 더덕처녀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덕처녀가 감기에 걸려 앓아누웠다. 박대감은 더덕처녀에게 잣죽을 떠먹이고 나서 여종을 시켜 자신의 저녁 식사 밥상을 사랑채로 따로 해오라 시켰다. 그리고는 자신은 식사를 하지 않고 차려진 밥상을 바구니에 잘 담아 밖으로 나왔다. 바구니를 들고 곧바로 더덕처녀의 친정집으로 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방문 앞에 흰 쌀밥과 고기 반찬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열고 더덕처녀의 부모에게 밥상을 차려주었다. 빈 그릇을 챙겨 다시 사랑채로 돌아온 박대감은 자신이 식사를 한 것인 양 여종을 불러 빈상을 치우라 했다. 그리고는 한사코 친정집에 가겠다는 더덕처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리에 눕히고는 물에 적신 수건을 더덕처녀의 이마에 얹으며 말했다. 이보게나, 친정집 걱정은 말고 몸조리 잘 하게나. 자네 부모님 식사는 내가 잘 챙겨드릴 테니 걱정 말고 누워있게나. 그러자 더덕처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어찌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까? 내 다 안다네. 내 자네의 지극한 효심에 깨달은 바가 있어 자네의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네 그려. 그래서 자네 대신 자네의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싶네 그려.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달인 십전 대보탕을 먹고 얼른 낫게나. 그러자 더덕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으로 박대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싹 틔워 나갔다. 그때부터 박대감은 더덕처녀를 귀히 대접하며 돈에 대한 욕심과 욕정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알아가게 됐다. 박대감은 그날 이후로 더덕처녀를 둘째 부인으로 들어앉혔다. 그렇게 해서 더덕처녀는
아픈 부모를 잘 보살필 수 있었다. 더 이상 박대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모님을 매일 찾아가 인사를 올리고 흰 쌀밥에 풍성한 반찬이 올라간 밥상을 차려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장수를 기원하며 매일같이 오래된 더덕과 산삼을 캐어 탕약을 끓여 드렸다. 그렇게 해서 박대감과 더덕 처녀는 부모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